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2025년, 2026년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예비 고1로서의 겨울방학 4개월,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이 4개월을 여러분 정말 모토가 뭐냐면 제대로 공부합시다. 제대로 공부합니다. 이 제대로 공부합니다. 이게 그냥 남들이 그냥 하라니까 부모님이 하라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석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제대로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속도감 있는 해석까지 끌어내는 정말 제대로 된 공부, 영어 공부, 오케이? 그런 걸 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도 이 조그만 소책자 브로셔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다 제작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5개의 영역을 골고루 공부를 할 겁니다. 이 5개의 영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LC, Listening Comprehension, 뭐 듣기, 듣기입니다. Listening Comprehension이면 듣고 Comprehend,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듣기 평가는요, 모의고사에서, 수능형 모의고사에서 몇 문항이 있냐면 17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봤을 때요, 수능형 모의고사의 이 듣기 평가,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7문제니까 수능에서 한 30, 한 6.7점 뭐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높을 땐 8점까지요. 38점. 꽤 높은 거죠. 38점. 그거 다 틀려봐요. 와, 그럼 뭐 60점대밖에 안 돼요. 그쵸? 4등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17문항씩이나 해석되는데 여러분 그 학원 다니면요. 이 듣기 평가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해주는 학원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는 듣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듣기와 독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독해가 어려운 거야.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으로 듣기가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쉽게 느껴지고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그 수준 차이가 독해는 어마무시하게 나는데요. 즉 고등학교 1학년 독해 너무 쉬운데 고3 독해는 이제 허벌나게 어렵다면 듣기는요. 수준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요. 그리고 정말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되고 하면 여러분 듣기는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개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듣기 또 점수 얻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2개 틀린 애들 꼭 2개 틀립니다. 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 6개 틀린 애들 계속 5, 6개 틀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등급을 올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애시당초 예비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어떤 학원 선생님들도 듣기만 따로 떼어서 훈련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일주일에 대략 2번 정도의 시험지를 드리고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듣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솔팅해서 빼내서 딕테이션 듣고 쓰는 것까지 귀차니즘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 틀렸어. 10개 틀렸어. 하나 틀린 사람은 그 틀린 지문 하나.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저 듣기 위해서 하나 틀렸는데요. 제가 14번 들으면서 이거 긴가민가 해갖고 이거 찍었는데 우연히 맞았어요. 저 14번까지 딕테이션 할게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다 맞았지만 두 문항은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들으면서 안 들렸어요. 저 귀를 뚫기 위해서 이 두 짐은 딕테이션 해왔습니다. 이런 거요. 근데 말입니다. 너무 많이 틀려갖고 10짐은 틀렸어. 그 10짐은 딕테이션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 여러분, 10짐은 틀렸으면 다만 5짐은이라도 제대로
제대로 해야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 2회입니다. 과제로 풀기, 채점, 그 다음에 오답, 딕테이션, 받아쓰기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2월 말까지만 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요, 제 제자들 중에서 이때 듣기 다 끝냈습니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예비고 올 때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이거 하고요. 그 상태까지 듣기 그닥 많이 그만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 꽤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어휘입니다. 보캐브러리죠. 우리는요, 우리 학원 나름대로의 교재가 있죠. 체험 복화 말입니다. 지금 체험 복화 한 번 다 봤나? 지난번에 한 번 다 봤죠. 한 번 보고 두 번째 돌고 있죠. 네. 한 번 다 봤죠? 네. 그래요. 체험 복화를 하다가 여러분 언제까지 체험 복화를 할 수 없으니까 체험 복화를 하다가 적정 시기에 우리 학원은 두 가지 교재를 병행할 건데요. 우리 학원 자체 교재인 체험 복화와 그다음 저는 이투스의 검수위원이기 때문에 이투스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투스의 워드마스터 우리나라 현재 어휘 책 중에서는 판매율 1위예요. 수능 2000. 근데 수능 2000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죠? 몰라요? 없어요? 이 책 혹시 있나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네. 네, 이걸로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복화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별로 암기 범위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 친구들은 못 외웠대. 못 외웠는데 그 다음 거 외우라고 못 하잖아, 보통. 그럼 넌 그 못 외웠는데 다시 외워. 그리고 너는 계속 잘 외우니까 계속 진도 빼. 또 어떤 학생들은 한 번에 80단어 외우는 게 힘든 애들이 있어요. 120단어 외우는 게 힘든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힘들지만 선생님 방학 동안에 아니 이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기간 동안에 제가 200개씩 단어 외우겠습니다. 브라보. 무슨 말인지 알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월수금 수업 나오는데 월수는 예를 들면 수요일 금요일은 200개씩 단어를 외우고요. 월요일로 올 때는 금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땐 주말이 껴있잖아. 지난 일주일 동안 외운 거 누적으로 선생님 400개 단어 누적으로 학습해서 시험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즉 개인별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죠? 암기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개인별로 자신만의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단어 외울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리스닝 컴프레hen션 듣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어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문 문법입니다. 구문 문법. 자,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시험,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법 없어.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안 물어봐요. 용법. 네, 용법 물어보는 문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네 가지 해석 용법 있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예,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이거 어떤 거에 해당하니, 어떤 용법에 해당하니 물어보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법 문제 없어요. 그냥 문법적으로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문법을 위한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된다.
해석을 위한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의 목표는요. 뭔가 자세한 문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석을 위한 문법이고요. 문장의 구조, 정확한 해석을 위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구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문의 교재는 뭐로 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재냐? 채움 구문 교재입니다. 그리고 챕터 8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8에서 그러면 끝나느냐? 챕터 8부터 끝까지 쭉 간 다음에 다시 리뷰를 앞으로 와서 다시 할 겁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매일 숙제죠. 네? 매일 해석 숙제입니다. 해석 과제. 월수금 제가 매번 올 때마다 40문장씩을 드립니다. 아까 프린트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월수금 일주일에 120문장인데요. 그 40문장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과제. 이거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과제하시고 이름 써서 제출하십시오. 저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드백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과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영석이 타블렛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석이 같은 경우는 다운받았고 타블렛에다가 치는 거야. 좋습니다. 그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종이로 제가 드리면 그거 써서 저한테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타이핑을 치는 사람들은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글씨를 대충 쓰는 사람은 그 글씨가 그치, 안 보이면 내가 수정해 줄 게 뭔지 몰라. 그치?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 입장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끔 판별 가능한 글씨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판별 가능한 글씨. 그럽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요. 우린 독해가 있습니다. 아까 듣기를 LC라고 했으면 우리 독해를 RC,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데요. 4번도 RC고 5번도 RC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RC는 뭐냐면요. 정독, 내신형입니다. 정독, 내신형, 독해.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속도, 수능형 내신입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원을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어느 학원을 가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없습니다. 정말요. 제이콥밖에 없어요. 진짜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저 새끼. 큰일 났네요. 봐. 보통 학원을 가면요,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명 다 해주면서 설명하면서 가는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요, 되게 무심한 듯 그냥 쭉쭉 읽으면서 쭉쭉 해석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능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게 필요하죠. 수능 문제를 풀려면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학교 내신 시험을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속독형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정독이 안 되면 속독으로 절대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말입니다. 올해가 2025년도인데 너희들이 2026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간단 말이죠.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2025년 3월, 6월 이런 게 그러니까 즉 올해 3월 달 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시험 본 그 모의고사 그게 여러분들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요. 정독형 훈련을요. 우리 몇 월까지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가는데요. 2025년 매달 3월 고1 모의고사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얘네들을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학습할 겁니다. 각각 시험 범위에 많이 해당되는 16개 지문을 선택할 거고요. 16개 지문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앞에 한 6주 동안은 위에 25년 3월 모의고사로 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 16개 다 공부하고 나면 실전과 같은 내신형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인하부거나 하기고에 진학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험 범위가 25년 3월 모의고사 16지문이 시험 범위라고 가정을 하고 모의고사를 친다는 거야. 너 학교 시험 보듯이 며칠 날 여기서 시험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이걸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내신 대비하듯이. 모든 수업은 제가 녹화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수업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이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고요. 그렇죠? 선배들에게 제공했던 똑같은 시험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본다는 거야. 범위 정해서. 그 다음 RC, 속독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업 끝나고 올라가서 뭘 하느냐? 위클리 내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문자가 왔다고요? 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니요, 다음 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채점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점수를 바로 알 거고 저는 금요일까지 아이들의 오답을 다 파악해서 오답 정리할 자료를 드리면 주말 동안에 또 오답 정리 과제를 또 열심히 하시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그 수요일 날 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월수금에 뭘 하냐면 해당 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속독용 속독 수업 교재가 되는 거야. 이게 자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시험 본 것이 다음 주 그게 속독용 매트리얼이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듣기도 공부하죠. 문법도 구문과 함께 공부하죠. 그렇죠? 어휘,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독해도 그냥 공부하지 않아요. 독해도 내신형 독해와 수능형 독해로 즉 정독형, 나무보기 독해와 속독형, 숫보기 독해 이렇게 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없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디자인되고 준비된 수업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다 이 말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수업은 그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하죠. 여러분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지만 4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테스트가 있느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어휘 테스트가 있습니다. 매 시간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앞에서 10분 동안 어휘 테스트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별로 범위가 달라요, 달라.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휘 테스트 말고 어떤 테스트가 있냐면 데일리 테스트, 아니요, 듣기 테스트는 듣기는 과제로만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뷰 테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리뷰 테스트는 뭐예요? 복습 테스트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다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문장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니? 이런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리뷰 테스트는 대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뭔가 문법, 어법에 대한 중요사항, 아이고, 그래서 애들이 그거 알죠? 제가 막 수업하다가 어떤 중요한 문법 특성 딱 나오면 애들이 화면에 너무 많이 꽉 차 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사진 찍을게요. 착각 착각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구문 수업이나 구문 과제나 정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문장들의 문장 해석 테스트예요. 많진 않습니다. 뭐 어떨 때 적을 때는 뭐 세 문장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많을 때는 뭐 다섯 문장, 일곱 문장을 물어볼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장들 여러분들이 복습했는지 확인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weekly, 주간, 실전 모의고사. 매일 이렇게 하나씩 시험을 보면 지금 예상되는 회차는 설날 연휴를 제외하니까 15회분이 나오더군요. 네. 우리는 3월 입학하기 전까지 15회분의 모의고사 여러분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월간, monthly. 월간 뭐냐면 내신형 모의고사죠. 물론 월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1월, 12월에서 12월 지금 1차 월간 모의고사는 12월 중순에 볼 예정입니다. 뭘 범위로 해서 2025년 3월 모의고사를 범위로 해서요.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서 모의고사, 중간고사처럼 시험을 본다고요. 막 주관식도 있을 거고요. 학교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내가 기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시험을 낼 겁니다. 오케이? 심지어는 모의고사에 제가 이런 것도 쓸 겁니다. 이건 이나 국어에서 이런 유형 비슷한 유형이 출제됐어요. 학위고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됐습니다. 인명여고에서 비슷한 유형이 출제됐어요.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께 내신 모의고사 시험 볼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테스트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님과 공유됩니다. 네. 뭐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에이 쓰시겠어요? 관심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수업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테스트 어떻게 됐는지 얘기했고요. 자, 빠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과제입니다. 여러분, 과제 첫 번째 뭐냐? 어휘 개별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야? 듣기 주 2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 구문 과제인데 구문 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 두 번째는 뭐냐면 핸드아웃. 핸드아웃이 뭐예요? 그 핸드아웃이 40문장씩. 됐어요? 이게 제출하는 겁니다. 책은 피드백이 없어요. 책은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핸드아웃은요. 이름 써갖고 제출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과제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 뭐 내신형 변형 문제. 내신형으로 정독으로 공부한 지문이 예를 들면 하나 있어. 그 한 지문을 공부했다면 이 한 지문으로 이런 문제들이 변형될 수 있어. 그래서 변형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제로 드립니다.
이걸 정말 정성스럽게 풀면서 적응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뭐? 위클리, 즉 수능형 모의고사 있었죠? 이거 오답 정리. 이렇게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야. 그치? 대충 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너무 숨막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뭔가 제대로입니다. 이게. 어. 제 20년 넘는 강의의 어떤 노하우들이 다 녹아져 있는 방법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빠르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좀 약속을 드리고 부모님들께 좀 약속을 드릴 겁니다. 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이콥 선생님의 약속. 근데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저 포스터 같은 거 저거 본 적 관심도 없지? 오자마자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해도 돼요? 느낌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너는 없어도 돼요. 왜? 내가 진심을 담아 약속하는 거니까. 나의 진심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난 여러분들한테 뭐를 강조하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땐 자야죠. 잘 땐 자야지.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놀 땐 놀아야죠.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보십시오. 독서할 때 확실히 독서하십시오. 이도 저도 아니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특히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은 가장 효용 가치가 있게 정말 공부에 제대로 몰입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 번 왔을 때 우리 학원에서 주 3회 한 번 올 때마다 3시간씩 수업하는데 적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학원보다도 많은 시간 여러분들께 투자해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와서 대충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소중한 한 시간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시간이 중요하듯 너의 시간을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는 매트리얼 하나하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살짝살짝 디자인하고 살짝살짝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전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선생님 철학인데요. 평상시에도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공부를 못할 수 있죠. 안 하는 게 문제고 태도가 나쁜 게 문제죠.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 모르는 건 최대한 친절하고 천천히 설명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친절하게 친절한 설명이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나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니? 게으름은 게으름은 꾸짖는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단호하게 꾸짖을 때. 여러분 선생이요. 내가 학원 강사가 너희들 눈칫밥 보고 왜 솔직히 학생 하나하나가 매출이니까 니들 돈으로 보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드는 일입니다. 너가 공부를 안 해? 너가 게을러?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단호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직무 유기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거기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지. 뭐에? 게으른 학생에게. 게으른 학생은 정말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요만큼의 변화든 이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면서 변화의 시점을 기다리면서 참아줄게. 이게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변화를 기다릴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도 아버님들께도 부모님들께도 약속을 할 겁니다. 말로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매일 학습 상황은 이제 그 시험 대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막 누구는 150쪽 하고 누구는 200쪽 하고 누구는 그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매일 학습의 현황이 이제 진도 상황, 과제 상황이 이제 노션으로 계속 공유가 될 거고요. 이제는 학생들한테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각각 부모님들께도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그럴 겁니다. 어휘와 과제가 90% 이하의 성취도를 보이면 바로 즉각적으로 문자 날아갑니다. 네, 뭐 이건 여태까지 계속 그랬죠. 이건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추가되는데요. 주간 과제 이행도를 문자로 보고합니다. 주간 과제 이행도. 과제가 꽤 많잖아요. 근데 매번 90%만 넘으면 매번 문자 안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주간 문자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자를 부모님들께 통보합니다. 그다음 모든 테스트 결과를 월간 문자로 보내는데요. 그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월간 평가도 그렇고요. 부모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부모님들께 거의 모든 정보는 제공된다. 물론 3월 이후에는 이렇게 통보해 드리는 건 이제 급감합니다. 그때는 노션으로 통보해 드리는 것과 그다음 90% 미만의 이행률일 때 문자 통보 가는 것 그리고 아주 이따금씩의 상담 전화로만 이루어지지만 예비 고일 과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수업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업 시간은 도대체 뭘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할게요. 월수금 동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자마자 10분 동안 어휘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지금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수업이 어, 조교 선생님께서 이 어휘랑 과제를 점검을 해주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10분 안에 어휘 테스트가 맞춰지고 그 다음엔 구문 문법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교시입니다. 어휘와 구문 학습이요. 두 번째 교시는요. 속독으로 이루어집니다. 속독. 속독은 말씀드렸듯이 그 전주에 그렇죠? 그 전주에 시험 본 것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위주로 또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항 위주로 빠르게 문항 문제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2시간이 수업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시간은 올라가서요. 테스트를 보는데요. 여태까지 보는 테스트랑은 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하루에 한 지문씩 아까 내가 그랬지 내신형 영상을 볼 겁니다. 내신형 영상.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 보고 그거와 관련된 테스트 이렇게 볼 겁니다. 하루에 한 지문씩.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요일은 그거 안 하죠. 왜? 올라가서 위클리 테스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인텐시브하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30점 맞았는데 여러분 바로 3월달 계약하자마자 100점 달려갖고 서울대학까지 갔다 얘기 들은 적 있죠? 얘기한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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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올해도 나와야 합니다. 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의지가 없는 학생은 전 갈굴 겁니다. 의지가 있는 학생은 항상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물심양면으로 말이죠.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